자, 여러분 이번에도 정지용의 또 다른 작품 향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 정지용의 마지막 이 작품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보실 마지막 작품입니다. 향수라는 작품인데 이미 이 작품을 나는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작품은 지금 현재 비상 박영민 교과서에 담겨 있으니까 영목여고 같은 경우는 했던 작품이고요. 천재 박에도 들어있어서 지금 현재 천천고등학교도 이 작품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화교과서에도 있고요. 문학교과서는 천재 김, 그러니까 지금 대평고등학교에 사용하는 그러한 작품이 교재예요. 그래서 이런 교재들이 지금 현재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했는데 라고 생각되시더라도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왜냐하면 했던 작품도 머릿속에 확실하게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돼서 계속 하는 것이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가 돼요. 나중에 보시면은 수능이든 아니면 모의고사를 보는 데 있어서 이 작품 나 아는데 아니까 그냥 빨리 다음에 풀어야지 하고서 나머지 집중하고 그 작품 풀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접근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했어가 아니라 나는 또 하는구나, 또 한 번 봐야지 라는 그런 관점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네, 정지용의 향수 30년대 작품이고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향을 떠난 시적 화자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그러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노래로까지 이렇게 발표된 그런 그 정도로 아름다운 이러한 그 가사의 이러한 그 아름다운 시의 이러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내용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길어요. 넓은 문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에들이 진리야라고 했습니다. 지하루에 제가 식어지면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날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에들 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서비스를 함추는 휘적시던 것,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에 등을 짚고 이삭 줍던 곳, 역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하늘엔 성은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간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엔들 이칠리야, 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다 이야기한 그런 글이었다라는 측면입니다. 특징을 잠깐 보실까요? 향토적 소재의 시어가 많습니다. 네, 다 굉장히 많지요. 그것도 한 번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서 또한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라고 하는 참신하고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심상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시험 보셨던 분들 심상에 대한 거 미리 암기하고 막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자, 전체에 지금 보면은 5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 연마다 그리움의 대상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도 초점 맞춰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죠. 자, 기억력을 더듬어 보세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넓은 벌이에요. 여기다 동쪽 끝이에요. 자, 여기에서 벌써 뭐가 나와요? 네, 시각적 심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넓다 라고 하는 측면, 동쪽 끝이다 라는 건 다 눈으로 보는 측면이니까. 자, 그러면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옛 이야기 지줄된다. 지줄되는 것 자체는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죠? 그 지줄된다는 것 자체는 아주 다정하게, 막 나긋하게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그 소리예요. 네, 이거 자체는 그래서 청각적 심상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이러한 심상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작품을 갖다가 대하는데 나는 이런 심상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나는 학교도 있고 자습서도 있고 또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들도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얘기를 못해요. 하지만 최대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말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안에서 모르는 것과 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해 놓고 그냥 다 보면서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옛 이야기 주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대요. 자, 실개천이 지주를 댄대요. 요거 자체는 의인화해서 쓰여져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지줄되는 건 이야기하는 소리니까. 그러는데 또 역시 실개천이라는 것 자체는 개천이에요. 우리 이 옆에 흐르고 있는 이러한 물이 아닌 이거는 시골에 조그맣게 흐르고 있는 개천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향토적이라는 표현 써도 되고 토속적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써도 되겠죠. 그죠? 이러한 시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휘돌아 나가고 그러면서 얼룩배기 황소가 자, 얼룩배기 황소예요. 자, 얼룩배기 황소라고 하는 요 자체도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 향토적인 소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얼룩배기 황소가 게으른 울음을 우는 회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회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황소가 울음을 우는데요. 어떤 울음이에요? 이 자체는 금빛의 게으른 울음이에요. 그러면 요거 자체는 시각의 청각화,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그곳이 어딘데요? 네, 그곳은 나의 고향이에요. 네,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라고 했는데 잊혀지겠느냐 라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서리적 표현을 썼고요. 서리법인데 이게 계속 뭐예요?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법도 써서 뭘 나타내요? 네,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질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질화로가 나왔어요. 여러분 집에 뭐 화로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질그릇으로 만든 이런 질화로 이런 건 아니잖아요. 벽난로 같은 화로는 있어도. 그러니까 질화로 같은 경우도 역시 향토적인 소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자, 여기서 제가 식어지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식어지면에서 여기서 촉각을 얘기하는 학교도 있어요. 촉각적 심상 여기서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요거 자체. 그러면서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그냥 밭도 아니에요. 비인 밭이에요.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시적 허용이라는 측면. 시적 허용되는 것은 시에서만 허용되는 문법 파괴 현상. 그죠? 요거는. 문법을 파괴해도 됩니다 라고 이걸 허용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시적 허용이다. 그래서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자, 여기 자체 밤바람 소리가 뭐한대요? 말을 달리고. 네, 밤바람 소리인데 이 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청각입니다. 그런데 말이 달리는 것 같다, 시각이죠. 청각의 시각화 역시 공감각적 심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감각 심상은 도대체 청각의 시각화니 시각의 청각화니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아까 여기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청각의 시각화죠. 큰일 날 뻔했네. 자, 여기에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얘기를 해줄게요. 먼저 나타내는 것은 시적 화자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감각이에요.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각 1번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다른 감각으로 이것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는 것은 전이된 감각.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거에서 전이를 시키는 감각을 그걸 마지막 뒤에 댑니다. 여기도 보면은 밤바람 소리 이게 원래 밖에 들리는 이러한 감각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말 달리는 것에다가 이걸 어떻게 전이를 시켰다는 측면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건 먼저 대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이시킨 걸 뒤로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거 얘기하느라고 하나 했네요. 오케이, 해결. 네. 그 다음 볼게요. 이렇게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의 겨우 늙으신 아버지. 자, 아버지가 졸음을 졸고 계세요. 자, 근데 왜 조냐? 집베개를 두다 보이신다고 돼 있어요. 아이고, 지프로 된 베개를 갖다 이렇게 대고 있다라고 이 측면이거든요. 자, 이 얘기를 본다면 우리 집베개도 보면 지프로 된 이런 베개, 이거는 사실 뭐 진짜 지프로 만든 베개가 아니라 지프를 가지고 밤새 뭔가 새끼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꼬면서 뭐 어떠한 바구니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도구를 만들 수도 있고 담는,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서 무슨 뭐 집신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30대다 보니까 집신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지프를 여러 가지 밤에 일을 하다가 뭐 하세요? 졸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프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기대보자면 그게 집베개가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계세요. 그죠? 얼마나 피곤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아버지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첫 번째 연애,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었죠. 각 연마다 본인이 그리워하는 대상을 품고 있다라고요. 첫 번째 연애에서 어떻습니까? 미안해요. 고향의 풍경을 갖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그리운 것은 고향의 모습. 어린 시절 본인의 이러한 고향에 대한 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엿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와서 누가 그리워요? 네. 바로 아버지가 그리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미안합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몸에 가래가 크서 쉽게 지질 않네요. 이게. 자, 그러면 세 번째 다시 또 가볼게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자, 흙에서 자랐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린 시절 시적 화자는 어디에서 고향이 시골이었다는 측면, 이걸 보여주죠. 흙에서 자랐다는 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그러니까 여기 또 시골에서 이렇게 자란 자신이기 때문에 뭐였다? 자신은 순수했다는 측면. 요 자체가. 흙이라는 것 자체, 시골이라는 것 자체, 이 자체에서는 하나의 순수함을 떠올릴 수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파란, 네, 똑같이 시적 허용과 똑같습니다. 자, 파란 시적 허용과 똑같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뭘 보였어요? 파란 하늘빛 그리워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시각적 심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서 비술의 함추를 휘적시던 곳. 함부로 쏜 화살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유년 시절, 어린 시절 시적 화자가 바로 뭐 하게 됩니까? 거기서 화살이라는 것 자체는 시적 화자의 어린 시절에 지녔던 꿈, 희망, 바로 이런 소망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저 나중에 대통령이요. 나중에 과학자요. 나중에 뭐 유튜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것들이 보게 되면은 본인이 꾸었던 꿈이에요. 근데 오늘 대통령이었다. 갑자기 며칠 뒤에 보면 저 대통령이 싫어졌어요. 저 과학자 될 거예요. 그러다 또 며칠 뒤에는 저 돈 많이 버는 유튜버 될 거예요. 저 다 싫어졌어요. 저 그냥 게임 하는 사람들래 프로게임 이런 식으로 막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쏜 화살은 매일같이 꿈꿨었던 자신의 희망, 꿈들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갖다 찾으려 풀서 미술의 함추를 휘적시던 곳이다. 그럼 함추를 휘적셨다는 것은 풀서 미술의 본인의 어떻게 돼요?
본인의 바지가 젖어요. 그러니까 함추를 휘적시던 곳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뭘 보였어요? 거기서 바로 휘적시던 적신다 라는 표현 썼으니까 이거는 촉각적 심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잊힐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뭐뭐 같은 아이가 표현 방법은 직유법을 썼어요. 그죠?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아, 지금 계속해서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지금 목에 무리가 좀 왔나 봐요. 자, 밤물결 같은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직유법. 그렇다면은 이거 자체가 보조관념이에요. 원관념이 무엇이냐라고 봐야겠죠? 그 봤더니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검은 귀민머리. 이게 어떻습니까? 바로 원관념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다. 네, 평범한이란 모습을 얘기합니다. 평범한 사철 발벗은 아내. 자, 아내가요, 평범해요. 그리고 사철 발벗었대요. 사철 발벗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해요? 이 자체는 발벗었다 라고 하면 뭐 맨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사철, 사시사철 매년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가난을 뜻하는 거죠. 이 자체가 가난한 이러한 평범한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뭐하고 있어요?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고 있습니다. 따가운 햇살, 당연히 촉각적 심상이요. 그리고 뭘 주워요? 이삭 줍던 곳. 아이고, 그 별을 다 베고 나면은 그럼 거기에 이삭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것들을 다 나중에 또 손으로 줍는 거죠. 아까운 안타 그게 지금 얼마나 참 그걸 다 모으면 또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참 굉장히 평범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한 그곳이 꿈의 네이칠기야 라고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는 두 번째, 첫 번째에서는 고향의 모습이 그리웠다면 두 번째는 아버지, 세 번째는 뭐였어요? 어린 시절의 시적 화자. 네 번째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아내. 거기다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누구요? 어린 누이. 그죠? 어린 누이가 이렇게 그리움의 대상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하늘의 성근 별. 성근었다는 것은 듬성듬성하다는 측면이에요.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바로 옮겼대요. 별이 모래성으로 바로 옮겨요.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이게 굉장히 동화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이러한 모습이니까. 어린 시절에 꿈꿨었던 별이 막 이렇게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모래성이 확 들어오는 환한 그 모습들 굉장히 동화적인, 그래서 동화적 분위기를 보였어요. 그다음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자, 까마귀가 우지짓는데요. 까마귀가 우지짓고. 우지짓고라고 하는 건 울부짖는 측면인 거죠. 요 자체는. 그럼 요거 자체는 당연히 청각적 심상이네요. 자, 그리고 지나간 초라한 지붕. 초라하다, 가난하다고요.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흐릿한 불빛 하면은 네, 요거 자체는 시각적 심상이죠. 그런데 도란도란 거리는 곳. 도란도란 거린다라는 것은 모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이러한 정겨운 모습.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했던 이러한 그 가족의 모습을. 그죠? 그래서 그것이 참한 꿈엔드 이칠리아. 마지막에 그러면 바로 뭐가 그리운 거예요? 바로 정겨웠던 고향의 이러한 모습이 그리운 거죠. 그죠? 마지막에 말하는 건 정겨운 고향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화자가 각 연마다 그리워하는 대상과 심상들을 다르게 쭉 해서 설명을 다 해봤어요. 자, 왼쪽 위에 다시 한 번 더 향토역 소재가 쓰여 있다고 해서 아까 향토역 소재도 살펴봤고요. 후렴구에 대한 병렬적인 구조, 그리고 또 참신한 감각적인 시어들 살펴봤고요. 작품 자세히 이렇게 쭉 한번 그럼 보도록 할까요? 이 시는 가난했지만 평화로웠던 이러한 고향의 모습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그려내고 있고, 각 연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고향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후렴구는 회상 속에 떠오른 고향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연에서 화자가 회상하던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은 당시 우리 농촌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평범한 것인데요. 시적 화자에게서는 이러한 가난했던 생활마저도 모두가 다 그리움의 대상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자, 우리 247페이지에서는 뭐 쭉 나와 있는데 그건 다 지금 얘기했던 거라서 크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1에서 4번까지 문제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문제 풀고 역시 또 마지막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